이쪽 앞쪽을 막지 말고 뒤로 좀 뚫어주세요. 묘실의 서쪽 벽 근처에는 원래 추정되었던 현무암이 아닌 그레이와 캐로 만든 우나스의 관이 있었습니다. 관은 손상되지 않았지만 내용물이 도난당했습니다. 관의 남동쪽 모서리 기슭에 캐노피 상자가 묻혔습니다. 남은 것은 오른팔 2개골, 정강이뼈, 입을 여는 의식에 사용된 2개의 칼에 나무 손잡이를 포함한 미라의 일부뿐이었습니다. 미라 유적은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 전시되었습니다. 방의 벽은 투라 석회암으로 늘어서 있었고 우나스의 석관을 둘러싼 벽은 왕궁 정면의 문을 나타내기 위해 절개되고 칠해진 흰색 설화 석고로 덮여 동쪽 통로를 보완했습니다. 상징적으로 왕이 어느 방향으로든 무덤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묘실의 천장은 밤하늘을 닮은 금색 별이 있는 파란색으로 칠해졌습니다. 대기실과 복도의 천장도 비슷하게 칠했습니다. 대기실과 묘실의 별들이 북쪽을 향했다면 해랑의 별들은 천정을 향했습니다. 매장실의 나머지 벽, 대기실 및 복도의 일부에는 수직으로 쓰여진 텍스트가 새겨져 있으며 얕은 부조로 조각되고 파란색으로 칠해졌습니다. 우나스 묘실의 서쪽 박공에 새겨진 글은 그 안에 석관과 미라를 보호하는 주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의 북쪽 벽과 남쪽 벽은 각각 제물과 부활 의식이 그려지고 동쪽 벽에는 황금 의식이 나타납니다. 황금 의식 텍스트는 남쪽 벽에서 끝나는 부활 의식을 분할하는 통로의 북쪽과 남쪽 벽으로 계속됩니다. 묘실의 의뢰에서 파라오는 자신과 오시리스 신으로 모두 식별되며 오사이리스 유너즈로 언급됩니다. 왕은 또한 다른 텍스트에서 오시리스와 함께 다른 신들, 때때로 여러 신들과 동일시됩니다. 이집트 학자 제임스 앨런은 대기실의 서쪽 박공에 있는 마지막 의식 문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당신의 아들 호루스가 당신을 위해 행동했습니다. 당신이 뒤에서 나올 때 당신의 팔에 칼이 박혀있는 것을 본 위대한 사람들은 흔들릴 것입니다. 인사말 경험이 풍부한 사람 G이 당신을 창조했고 이가 당신을 낳았습니다. 호러스는 그의 아버지에 만족하게 되었고 A은 그의 나이에 만족하게 되었으며 동양과 서양의 신들은 그의 품에서 일어난 위대한 일즉 신의 탄생에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나스입니다. 유 참조하십시오. 유입니다. 유 보세요. 유입니다. 들어보세요. 유입니다. 유 존재합니다. 유입니다. 유 옆에서 일어나세요. 잠을 싫어하여 게으름을 피우는 자들아, 내 명령을 따르라. 일어서세요. 당신은 N에 있습니다. 당신의 좋은 빵은 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헬리오폴리스의 통제권을 받으십시오. 아버지를 대신하여 행동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은 호루스입니다. 근처에 침을 뱉고 있는 폭풍의 군주인 세티, 그가 당신을 품을 것입니다. 그는 A를 품을 것입니다. Don't forget that you're gonna walk back. This is ir pasando. Sí, detrás del señor ir pasando.
이 피라미드는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건축된 피라미드입니다. 기원전 2650년 전에 건축되었습니다. 조세르는 이집트 구왕국을 개창한 제3왕조의 초대 파라오였습니다. 이 피라미드는 3왕조 시대에 건축되는데 다른 시기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피라미드가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높은 벽을 쌓아서 담장을 만듭니다. 지금 보이는 이 공간이 그 담장의 일부입니다. 성벽이라고 봐도 되겠어요. 담장의 크기는 단폭 200m, 장폭 600m 정도입니다. 높이는 10m 안쪽인데 이 정도 높이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금은 일부만 복원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피라미드는 단순히 왕의 시체를 안치하는 무덤 수준이 아니라 파라오가 내세에 부활할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하나만 세워두는 걸로는 전혀 족하지 않았고 그 주변에 파라오의 부활을 돕고 내세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수많은 부속 건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이 6km에 달하는 거대한 석회암 벽을 둘러 건물군을 보호했습니다. 벽들 중간중간마다 일정한 간격으로 포루가 서 있었으며 그 사이에는 가짜 이중문이 있었습니다. 그중 동쪽 파사드의 남동쪽 모서리에 위치한 15번째 이중문이 실제 통행 역할을 했습니다. 이중문 양옆에는 높이 솟은 보루들이 쌍으로 버티고 있었고 물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열주회랑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의 건축은 보시다시피 요철 형태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요철 형태는 왕실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왕궁 정면의 문양이라는 미술적인 모티브로 자리 잡습니다. 이집트의 박물관 등에서 그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방으로 둘러싸인 담의 입구는 동남쪽에 있는 여기뿐입니다. 들어가면서 보면 천장에 돌을 둥글게 까가놓은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과거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이 시기 이전의 건축물은 나무 같은 재질로 지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과거 나무로 건축된 신전 같은 건물들의 흔적입니다. 들어가면 기둥 열주가 있습니다. 열주는 파피루스 다발 형태로 되어 있는데 바깥쪽 세속의 공간과 성스러운 안쪽 공간을 구분하는 통과 이례적인 공간으로 추정됩니다. 열주는 원래 야자수 형상으로 조각된 석회암 천장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석회암 천장이 모두 무너져 내려 기둥들만이 남은 상태입니다. 기둥들 사이사이마다 조각상들이 있던 대저가 있는 걸로 보아 조세르와 신들의 신상들이 안치되어 있던 걸로 추정되지만 현존하는 건 없습니다. 독특한 점이라면 기둥 뒤에 기둥과 연결되는 벽을 세워 이었다는 것인데 아마 당대 건축 기술이 부족해 기둥들이 천장을 제대로 지지하지 못할까 우려의 벽을 더 세운 게 아니었을까 추정됩니다. 위의 그림은
조세르의 피라미드와 그 주변에 있던 건물들을 묘사한 평면도입니다. 지금이야 대부분의 부속 건물들이 파괴되어 계단식 피라미드 하나 둥그러이 놓여 있지만 예전에는 피라미드를 감싼 형태로 수많은 부속 건물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위의 그림에서 1번은 계단식 피라미드, 2번은 남쪽 묘, 3번은 세드 제전, 4번은 티자형 사원, 5번은 남쪽 안뜰, 6번은 남신전, 7번은 북신전, 8번은 장제전, 9번은 서쪽 열주랑, 12번은 북쪽 열주랑, 13번은 부소, 무덤, 14번은 세르답, 15번은 북쪽 재단입니다. 조세르의 피라미드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전설적인 재상 이모탭입니다. 하필이면 미이라 시리즈의 끔찍한 악역 괴물로 등장해 이미지가 이상해져 버리긴 했지만 실제 이모탭은 엄청나게 유능한 인물이었습니다. 고왕국 시대 최고의 현자이자 대신관 의사 건축가 박학다식한 행정가로 가이 고대 이집트의 레오나르도 다 빈치라고 볼만합니다. 그 능력 하나로 파라오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신격화된 인물일 정도입니다. 이모탭은 이 피라미드의 설계자이자 건축 감독관이었고 아마 계단식 피라미드를 고안해낸 것도 이 이모탭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고대 이집트인들이 조세르를 추앙하는 과정에서 역으로 이모탭을 내려치고 그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